안녕하세요. 휴페이X와 함께하는 구가정의 블록체인 완전 전문 구가정입니다. 벌써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 2019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특히 특급법 개정안이 상정 처리되면서 2020년에는 블록체인 시장이 더욱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0개가 넘는 거래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각계각층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가정이 간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구태현 변호사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태현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인터뷰로 선정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작년에 출간하셨던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도서가 2019 세종 도서에 선정이 됐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한 도서 저자로서 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서 2019년 블록체인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사자성어로 표현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자성어는 아니라 삼자성어이면 네. 정중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재작년에 또 작년까지 이어졌던 소위 투기 과열이 많이 진정되면서 실제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조용히 움직인 그런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말에 드디어 특근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근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를 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근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종래 가상통화, 암호통화, 암호자산, 암호화폐 등 여러 가지로 불리웠던 크립토 커런시를 이번 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정리했고요. 이는 암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 특히 FATF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은 통화나 화폐로는 보지 않고 또 하나의 별도의 자산으로는 인정하되 이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규율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 발행에서부터 거래, 중개, 매매, 보관 등 일체 다양한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사업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특급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좀 초록불이 켜지지 않을까,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초록불이 켜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전문가님 입장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그 특급법 개정안 효과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다 할 규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의 불명확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는 명확하지 않을 때는 굉장한 사업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앞으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번 법 도입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일정한 정부 규제의 틀이 마련돼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 방침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런 면에서는 초록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신고 요건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가상자산 사업은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상자산 사업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식으로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금융위원회가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을 규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부 부작용을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그를 이 특근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산업 자체의 발전을 굉장히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호재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안, 시행령 등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정리가 돼야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도입된 규제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그 규제로 인해서 기득권이 생기고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산업과 협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산업도 처음에 이 큰 틀에서의 규제 방향을 도입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차차 민간이 실험을 해나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신중한 규제의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처음에 의욕을 앞세워서 뭐 이런 것도 막아야지 저런 것도 못하게 해야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게 해야지라고 세부적인 규제를 많이 도입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동안 밟아온 그런 혁신 저해, 혁신이 지체된 사회로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이 블록체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떤가요? 민주시민 국가에서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권위주의 사회, 멀리 올라가서 왕정 시대부터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국가가 허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규제에 좀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꺼리게 됩니다. 네. 근데 서구의 발달한 민주국가에서는 그와 반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국가가 특별히 국회가 만든 입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시민 자유의 원칙이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산업에도 특히 이제 ICO를 포함한 암호자산, 가상자산의 발행 등에 있어서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많이 ICO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사기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ICO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기를 쳤기 때문이지 ICO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사법당국은 조용히 형사처벌을 해왔던 겁니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440명 이상을 기소했다는 검찰의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사기면은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사수신이면 유사수신법으로 처벌하면 되고요. 자본시장법상 공모를 한 것이라면 작은 공모를 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으로도 ICO를 둘러싼 암호자산의 여러 가지 사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 규율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안전한 법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암호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이도 지금까지 다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정부도 특별한 규제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럼 저희 휴페이X 더 휴먼 플러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에 대해서 조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신다거나 뭐 2020년 추후에 네. 법률적인 자문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상자산이 일종의 자산인 이상, 통화나 화폐가 아닌 자산인 이상 이걸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은 대물 변제가 됩니다. 네. 그럼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대물 변제를 쉽게 온라인 서비스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상자산의 장점으로 보이고요. 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이용권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변제 지급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이렇게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맞아요. 투자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지급 방법으로서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물 변제 사업은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휴페이X가 이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미래 시대의 디지털 자산의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라는 면에서도 이 지급결제 사업에
암호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이 지급 방법으로서의 암호 자산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암호 자산들, 디지털 자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만큼 QPX도 미래 시대에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시고 특허도 많이 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이용성을 높이고 또 안정성을 높여서 블록체인 업체로서 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가 되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